그죠? 예.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류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습니다. 이용자 위주로 하라. 이용자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하게 생각할까? 분류표에서 는 KDC나 DDC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다가 이렇게 조금 변형했을 때 이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편리하게 자료에 접근하지 않을까 자료에 접근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의 저자 구도와 전공 분야를 참고해야 된다고. 그리고 동일 개념은 항상 동일 기호를 부여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나라니까 자간 및 자기 나라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 외에도 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장서, 규모와 특성 등을 또한 감안해야 된다. 상간색인에 의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본표를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계속 이것이 이용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하고 절차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관성 유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분류가 그 전에 군집이 안 된다라든가 어떤 자료가 한 곳에 군집됐었는데 어느 날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 이후에 최근 자료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없다든가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혼란이 오겠죠. 그 다음에 뭐 신간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지금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외부에서 다 분류를 해갖고 오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점검만 하고 바로바로 그냥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외부의 업체에서 분류해서 가져오는 것은 업체 전문가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하고 사람이 하게 되니까 그 도서관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차원에서 분류 기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간에 왔을 때는 자간의 특성, 자간의 어떤 이용자의 성향 이런 거에 맞춰서 조금씩 그리고 자간이 지금까지 자료를 수서하고 그 다음에 분류한 어떤 역사가 있죠. 그죠? 거기에 전통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다 쓰면 결국은 지금까지의 분류에 대한 우리가 해왔던 관례나 어떤 과정, 규정을 다 무시하고 일관성이 무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료는 제일 먼저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필요에 따라 형식에 의해 가지고 세분한다. 그럼 형식이 뭘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할 차례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분류에는 제가 분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반 규정과 그 다음에 특별 규정으로 나뉩니다. 일반 규정은 모든 도서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침입니다. 원칙입니다. DDC를 사용하는 모든 도서관, KDC를 사용하는 모든 도서관. 또는 주로 여기에서 일반 규정은 DDC와 KDC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KDC와 DDC가 가진 열거식 분류표에 열거식 분류표가 어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거식 분류표의 가장 큰 단점이 복합 주제나 복수 관점이나 또는 복수 주제나 또 복합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관점, 복수 관점이나 이런 부분을 뭐 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열거식 분류표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분석 합성식 분류표에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약속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일반 규정입니다. 특별 규정은 도서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룰 수 있죠. 어떤 도서관은 KDC를 사용을 하는데 외국 자료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특별하게 재전개, 우리 도서관만이 새롭게 분류기호를 부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어떤 도서관에서 DDC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 자료가, 한국 소설이 너무 많아. 한국 문학 자료가 거의 한국 자료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DDC에서는 한국 문학이 저 기타 문학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류, 기타 문학에서는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 문학만 별도로 KDC의 분류 근거를 가져와 가지고 재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특별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서관이 자간의 특성에 맞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또 때로는 TDC나 KDC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줬을 때 그 옵션 중에 두 가지 옵션이 있고 세 가지 옵션이 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 이 옵션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 도서관의 원칙을 정해놓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특별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은 모든 도서관이 준수해야 되는 기본 방침 또는 원칙이고, 일반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분류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단일 주제의 취급 관점, 그 다음에 복수, 복합 또는 혼합 주제의 상호 관련성, 주제와 형식 등의 기타 요소, 전기자료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원저작과 관련 저작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신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 안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의 기본 원칙입니다. 분류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모든 분류는 서가 군집을 전제로 이용자의 유용성을 고려합니다. 분류의 가장 큰 목적은 군집이라고, 그러니까 그룹핑하는 거예요. 클러스터링 한다거나 또는 그룹핑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룹핑 한다거나 클러스터링 한다 그러면은 동일한, 우리 산업을 클러스터링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정유산업은 한 지역에 다 모으는 거죠.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와 관련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동차 그 밑에 부품이나 이게 관련 기업들을 한 지역에 다 모으는 것을 산업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제도 이것도 분류도 마찬가지예요. 클러스터링 하는 것은 일반 주제부터 어떻게 해요? 세분화된 주제까지 쫙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서가에 분집시키는 거. 이게 우리는 분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원칙은 그 자료의 연원이 되는 학문보다는 저자가 의도하는 주제에 어떻게 합니까? 근거해서 분류한다. 기본적으로 분류의 가장 1차적 핵심 내용은 1차적. 제가 여기에서 1차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차적 기준은 자료에 기술된 주제가 가장 1차적 주제가 됩니다.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주제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다른 요소도 있더라. 어떤 요소가 있어? 표현 형식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시대에 대한 요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선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선되는 것은 주제가 가장 우선된다. 그러면 주제에 의해 가지고 1차적으로 분류하고, 경우에 따라서 또는 필요에 의해 가지고 또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지역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는 적용 시대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1차적 기준은 주제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주제가 1차적 기준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총류의 일부 강목 부분, 총류의 000 부분에 KDC나 DDC에 다 또는
A씨도 마찬가지고 총류에 있어가지고 총류의 강목 어떤 부분이냐. 백과사전 030입니다. 연속 간행물 050. 그 다음에 신문 같은 경우엔 070. 그 다음에 전집 같은 건 KDC는 080입니다. 이렇게 총류의 일부 강목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주제들은 여기는 뭐가 될까? 백과사전을 주제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백과사전은 전 주제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문도 전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연속 간행물은 주제로 분류하는 것보다가 뭘로 분류하는 게 더 낫냐라고 하면은 연속 간행물이라고 딱 못 박았잖아요. 여기서 백과사전 연속 간행물 이거는 자료의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일차적인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료의 유형인 거예요. 형식 같은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주제가 백과사전이 플러스 언어를 또 조합할 수도 있고 신문도 뭘 할 수 있어요? 지역을 뭐 뉴욕 신문이면 지역 뉴욕을 가져오고 르몽드면 파리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역이 들어가는 서울신문 그러면 서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주제를 기준하지 않는 그리고 또 주제를 기준하지 않는 또 다른 예외적인 분야가 어디냐? 문학입니다. 문학은 주제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첫 번째 기준을 뭘로 하느냐? 언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 일본 문학, 중국 문학 이렇게 나눕니다.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언어 다음에는 그 하위에 형식을 다룹니다. 형식, 수필이냐, 소설이냐, 그 다음에 희곡이냐, 그 다음에 서간문이냐, 다큐멘터리냐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분류할 때는 주제가 우선되지 않는다. 그럼 기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과학사전입니다. 과학사전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제는 뭐예요? 과학이에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사전이라는 어떤 형식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주제의 1차 분류합니다. 주제의 1차 분류하니까 과학에 먼저 분류하고 그 다음에 사전이라는 형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서 사전을 보조표를 적용을 해갖고 더 추가해서 조합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오늘부터 계속 설명하는 거에 보면은 이러한 분류 번호가 막 나옵니다. 이러한 분류 번호 3, 4, 2 뭐 이런 이 분류 번호는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교수님 책에 봤더니만 그 분류 번호가 아니고 어디에 봤더니만 뭐가 아닌데 틀려도 괜찮고 이 분류 번호가 뭐 가짜여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분류 번호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 해야 하라? 어떤 원리에 의해 갖고 되는지 이 설명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주제, 가학. 주제에 우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것이에요? 형식을 추가할 수 있구나. 제가 여기 테이블이라고 저기 T라고 적혀 있는 것은 다 뭐라는 것이에요? 보조표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표. 배식 기호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자료가 가진 주제 이외의 요소를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어진 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는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DDC에서는 보조표를 테이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국에서는 KDC는 그냥 뭐 지역 시대 구분표 그 다음에 지역 구분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시대 구분표 지역 구분표 쓰는 것보다가 그냥 테이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서 DDC의 예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DDC가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KDC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번호에 뭐 한더라? 번호의 의미를 크게 생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과학사전은 도서관에서 채택할 수 있는 분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하냐. 하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과학. 주제에 우선 분류하고 사전을 뭐 하는 것을 2차 분류하는 것입니다. 보조표를 적용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030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과사전이 있어요. 백과사전 밑에 보면은 뭐 여기 언어사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제별 사전도 있습니다.
주제별 사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경영학 사전, 과학 사전, 언어 사전 여기 다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DDC나 KDC나 주제별 사전 방금 본 것처럼 과학 사전 이런 것은 과학에 우선, 주제에 우선 분류할 수도 있고 또는 어디에 우선 분류할 수도 있어요. 형식에 우선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30에 분류하고 나서 플러스 여기는 뭘 할 수 있어요? 뒤에 주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주제에 우선 분류했을 때와 형식에 우선 분류했을 때 서가의 군집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제에 우선 분류하면은 과학사전은 어디에 분류되어 있어요? 과학과 같이 분류되어 있어요. 만약에 형식에 우선 분류했다, 030 총류에 분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백과사전, 언어사전, 모든 주제별 사전은 다 어디에 030 아래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1차 주제를 1차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군집되는 뭐가 달라요? 이 자료가 군집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 과학 사전을 과학과 함께 분류하는 게 이용자들이 더 편리할까? 또는 주제별 사전은 다 어디에 한 곳에 모아두는 게 더 편리할까? 그거는 도서관의 선택이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헌법이란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자료의 주제는 헌법이에요. 그죠? 이 자료의 주제는 헌법이에요. 헌법이니까 헌법이 어디 340 중에 342 법학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헌법이 분류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헌법인데 헌법은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역을 세분화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지역을 세분화했습니다. 지역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차적 기준은 뭐겠어요? 주제인 헌법을 분류했다. 미국에 교육돼 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교육 주제가 뭐지? 미국도 되고 교육도 되나? 아닙니다. 주제는 뭐예요? 교육이어야 돼요. 한국의 교육, 미국의 교육, 일본의 교육, 중국의 교육제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교육이라는 주제 안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세분화되는, 지역별로 세분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학 전집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세기 문학 전집 되어 있어요. 여기 문학에 대해서 뭐 했어요? 전집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다시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문학 전집, 시대별, 그리고 여기에 19세기.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건축사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여러분들 보면은 주제를 뭐 할 수 없어요? 주제를 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 합니까? 신문, 미국 신문에 우선 분류하고 그 다음에 뉴욕을 지역을 적용을 합니다. 건축사입니다. 건축 관련 역사 자료입니다. 건축의 주제에 우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역사라는 자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본 원칙은 자료의 가장 기본 원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제에 우선 분류한다라는 거. 그런데 만약에 주제가 어떻게 방금 본 것처럼 단일 주제일 경우에 단일 주제긴 한데 관점이 여러 개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KDC도 마찬가지고 DDC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하면은 주제에 의한 관점을 중요시하는 분류 방법입니다. 주제도 중요하지만 주제에 의한 관점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이 DDC나 KDC가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단일 주제를 다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일 주제를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관점이 2가지 이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가지 이상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저자가 강조한 거 거기다가 분류하면 됩니다. 저자가 강조한 관점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분류하면 됩니다. 근데 단일 주제일 경우인데 단일 주제인데 관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방법이 2-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조한 관점에 분류하는 거, 저자가.
그럼 강조한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분야가 그러니까 어떤 경중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페이지수가 더 많다거나 분량이 더 많다거나 또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관점을 가져다 썼거나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으면은 강조한 관점에 분류를 합니다. 만약에 강조한 게 없어요. 두세 가지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면은 분류표상에서 학제적 기호에 분류하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그러면은 강조한 관점이 없고 두세 개의 관점인데 있으면 학제적 기호가 다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DDC 등 KDC 같은 경우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경험이겠죠. 우리가 전문가들이 경험.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료를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아는 경우에는 거기에는 학제적 기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제적 기호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어요. 어떤 거를 강조했는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은 저자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 저자의 전공 분야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쓴 저자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분류하면 됩니다. 봅시다. 관점이 없는 자료입니다. 그럼 주제에 분류하면 됩니다. 한국 특수교육의 이해에 대해 있습니다. 뭐겠어요? 이 자료의 주제는 특수교육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우선 주제에 분류하고 났더니만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을 어떻게 지역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지역을 적용해 줄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합니다. 지역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관점이 한 개인 자료입니다. 그러면은 관점에 우선 분류하면 됩니다. 제재의 경제적 중요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 생산에 대해서 목재업을 가지고 목재의 뭐 어떤 뭘 보는 거면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분류하면 됩니다. 그냥 목재 생산에 분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 정신분석적 연구 이것도 관점이 하나다 그러면은 정신질환을 정신분석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신분석에 분류하면 됩니다. 관점이 하나니까. 근데 관점이 뭐예요? 여러 개지만 강조한 분야가 있습니다. 강조한 분야가 아동의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발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관점이 세 개예요.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근데 거기에 이 저자가 그 설명을 하면서 어느 하나에 뭐 했어요? 강조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심리적 발달에 강조했으면 심리학에. 그 다음에 만약에 육체적 발달에 했으면은 우리가 보면 의학 쪽에. 사람 기관이. 그 다음에 사회적 발달에 사회성에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회학에 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각각 뭐 이렇게 강조한 분야가 있으면, 강조한 관점이 있으면. 근데 강조한 관점이 없어요. 강조한 관점이 없고 이 모두를 다 골고루 다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학제적 저작에 분류하면 됩니다. 그럼 학제적 저작은 어떻게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어떤 주제 관점이 두 개, 세 개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학제적 기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 학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관점이 어떤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을 사용하는 어떤 그 자료에 대해서 기호를 부여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문헌정보학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합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헌정보학도 학제적 학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부에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문헌정보학에 좋은 말로 하면은 융합학문이고, 그죠?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가 있어요? 유니크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학문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문헌정보학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발생한 학문이고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이것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학문이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가져오고 여기서도 가져오고 여기서도 가져오고 또 우리만이 가진 또 학문의 어떤 바탕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복합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멀티 디스플리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한 개거나 또는 학제적. 그다음에 관점이 두 개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관점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학제적 기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학제적 기억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이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저자의 전공을 고려합니다. 결혼의 도덕적 사회적 충돌이에요. 이거를 윤리학에 분류해야 될지 또는 사회학에 분류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봤더니만 저자가 뭐 윤리학자였어요. 그래서 가족윤리에 분류하는 게 맞겠다. 더 잘 아는 거를 쓰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결혼 간의 사회학적 및 민속학적 재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하지? 민속학에다 결혼의 어떤 풍습, 관례 이런 민속적인 측면에 쓸까? 거기다 분류할까? 아니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결혼이 갖는 사회 속에서의 의미 이런 것에 결혼과 혼인 상태 이런 데 분류할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 어떤 관점인지 판단이 어려워. 그러면은 저자의 전공 분야, 저자를 봤더니만 사회학자네. 그러면은 여기다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제적 기호의 분량 강조된 관점이 없고 두 개 다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 법적 관점을 다 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만약에 경제적 관점을 했으면은 경제학, 토지 경제권을 분류하면 되죠. 법적인 것은 법학 중에서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와 관련된 부분에 분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두 개 다 했고 강조도 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갔더니만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법 안에 갔더니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제적 저작은 여기다 분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제적 저작은 두 가지 관점 이상에서 쓰여진 자료는 여기다 분류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분류를 하면 됩니다. 있는 경우, 없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바라본 거는 지금까지 한 건 기본 원칙에서 뭐 했어요? 하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있고 주제에 우선 분류한다. 두 번째는 단일 주제인데 두 개 이상의 관점이 있거나 또는 단일 관점이거나 이거에 대해서 했고 이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복수, 복합 주제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복수 주제를 다룬 자료입니다. 관점만 해도 그래도 하나의 주제 안에서 관점이니까 조금 덜한데 이거는 주제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의 기준이 있겠죠. 두 개의 주제를 했지만 뭐가 있어요? 두 개의 주제를 다뤘지만 또 강조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리고 강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강조한 부분에 하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판단이 안 서는 것입니다. 비중이 동등하거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을 판단이 어렵거나 두 개가 단순 병렬되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다 분류하느냐? First of two rule이라고 해가지고 적용 규칙을 적용을 해서 적용 규칙 안에서 선행 규칙을 적용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분류표에 보면은 여기에서 분류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학도 있고 그 다음에 법학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학도 있어요. 어떤 자료가 어떻게 해요? 법학도 다루고 경제학도 다루고 행정학도 다뤘어요. 전부 다 비중이 동등하게 다뤘어요. 주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분류표상에 보니까 경제학이 제일 먼저 나왔고 법학이 그다음 행정학이 나왔어요. 그럼 이 자료는 어디에 분류합니까? 경제학에 분류한다. 근데 만약 이건 DDC였다. 근데 KDC에 갔더니만 어떻게 해요? 법학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경제학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학이 있다. 그럼 KDC를 적용하면 어디다 분류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법학이 제일 먼저 나온 여기다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규칙. 어떨 때? 판단이 안 설 때. 판단이 안 선다라는 건 내가 못나서 판단이 안 서는 게 아니라 예? 아, 난 모르겠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중을 봤더니만 어떻게 더 낫고 나쁘다는 걸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 이거 몰라.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요? 판단했을 때 동등하다. 판단했을 때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를 도저히 판가름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선행규칙을 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있냐 하면은 두 개 국어사전이 있습니다. 두 개 국어사전. 두 개 국어사전 우리 보면 어떤 거예요? 영볼사전 또는 뭐겠어요? 그 다음에 한영사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전, 그게 두 개의 언어, 우리 전부터 사전이 두 개의 언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전이 있을 때는 그 사전은 위에 거는 주제를 나열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선행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어 사전은 뭐 합니까? 후행규칙입니다. 그럼 선행규칙과 후행규칙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KDC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언어가 한국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있고 그 다음에 독어 있고 KDC 잊어버렸네. 한국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영사전 하면은 어디에 분류합니까? 한영사전 하면은 어디에 1차 분류합니까? 한영사전 하면 여러분들 후행규칙에 따라서 대답해 주세요. 네, 어디에 분류합니까? 선행규칙과 반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영어입니다. 영어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한국어를 보조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후행규칙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는 어떨 때 사전을 찾아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가 몰라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KDC를 기준으로 해서 쭉 배치를 했을 때 우리나라 언어와 뭐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익숙한 거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덜 익숙한 게 앞에 오고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 갖고 우리의 유용성을 판단을 했을 때 어디에 분류하는 게죠? 영어에 분류하는 게 우리 언어하고 많이 익숙하지 않은 언어에 분류하는 게 이용자들 입장에서 유용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제가 두 개 이상인 자료 세 번째 학문 체계상 특정 주제가 다른 주제의 하위 개념인 경우에는 포괄하는 상위 주제. 어떤 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그 위에 주제에 한 주제에 다 포함됐을 경우에는 상위 주제에 분류합니다. 또 두 개 주제가 분류표상 상위 주제 아래에 존재하는 경우는 양자를 포괄하는 상위 주제에 분류합니다.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점 뭐냐 하면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먹는 경우고 이해했습니까? 첫 번째 학문 체계상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얘를 먹는 경우고 밑에 두 개는 두 개 주제가 있는데 이것을 포괄하는 상위 주제에 분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이 조금 설명은 다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다음에 주제가 3개 이상인 자료 3자 포괄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선행규칙, 후행규칙, 3자 포괄 규칙, 그 다음에 제로 규칙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3자 포괄 규칙은 각 주제가 상위 주제의 직접적 세목일 경우에는 3자 포괄 규칙을 적용해서 이를 모두 포섭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포섭하는, 예를 들면 자연과학 안에 뭐가 있어요? 자연과학 안에 여러분들이 밑에 여러 개가 뭐 생물학 또는 천문학 뭐가 있겠죠? 그걸 하면은 그걸 다 포괄하는 자연과학에 분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유광목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자료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분류 번호가 한 서너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주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주제가 여기도 분류될 수 있고 여기도 분류될 수 있고 여기도 분류될 수 있어요. 세 가지 다 타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럴 때 분류 번호에서 뭐가 있는 것이에요? 분류 번호에서 0이 있는 분류 번호보다는 또는 0이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는 분류번호, 두 개 있는 분류번호보다는 하나 있는 걸 선택을 하고, 하나 0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이래서 9가 있는 분류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재료규칙입니다. 분류번호에서 0은 패식기호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0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재료규칙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하나의 자료에 대해서 분류기호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때 그 중에 0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재료규칙입니다. 0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0이 들어가 있는 분류기호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 재료규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복수주제를 다루는 관점을 한번 보면은 복수주제 안에 적용규칙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어떤 주제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주제는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주제는 추상적인 주제와 구체적인 주제를 두 개를 다룰 수도 있고 이런 자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향관계의 자료에 있어 가지고는 영향을 받은 쪽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쪽에. 그리고 인과관계의 자료에 있어 가지고는 원인에 관계되는 주제보다는 어디에 만약에 담배와 폐암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담배가 폐암의 원인으로서 담배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 자료의 주제는 담배도 될 수 있고 폐암도 될 수 있지만 어디다 분류하는 것입니까? 결과인 폐암 의학에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구체적인 주제가 있어요. 추상적인 주제도 있고 구체적인 주제도 있어요. 그러면은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구체적인 주제에 분류한다. 이것은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왜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향관계에 있어서 예외적인 게 있습니다. 영향관계 예외적인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합시다. 섹스피어가 우리나라 한국 문학에 미친 영향, 그죠? 섹스피어 문학이 한국 문학에 미친 영향이면은 영향관계로 봤을 경우에 어디다 분류해야 됩니까? 한국 문학에 분류해야 되겠죠. 왜? 섹스피어의 문학이 한국 문학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런데 요런 어떤 개인의 사상이나 업적이 다수 또는 다른 나라 다른 영향을 미친 자료는 영향관계를 무시하고 어디다 분류하느냐? 개인의 어떤 주제, 인물이나 주제에 분류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용 관점에서 봤을 때 섹스피어와 관련된 자료를 한 곳에서 보고 싶지 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칸트와 관련된 자료, 칸트가 여러 곳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칸트와 관련되고 한 곳에서 유명한 사람 자료는 한 곳에서 다 보고 싶잖아요. 그러한 것을 군집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천문학, 물리학, 지구과학인데 여러분들 저자가 생물학을 강조했으면 또는 저자가 그리고 왜 생물학이 없는데 제가 생물학을 적었나요? 만약에 물리학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시면 여기 물리학을 강조했다 그러면은 이 중에 뭐 한 곳에 강조한 분야에 하면 됩니다.
그럼 도서관에 건물 및 인력 관리가 있는데 도서관에 건물 관리도 있고 인력 관리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인력 관리가 더 많이 지급되었다 그러면은 023 인력 관리에 합니다. 저자가 뭐 한 것이에요? 강조하고 또 이렇게 분량을 따져봤을 때 인력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거기다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없어요. 그죠? 강조한 분야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경우에 봅시다. 미국과 일본의 역사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역사인데 두 개가 어느 것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분류표상 먼저 나타난 곳에 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DDC 관점이면은 DDC 관점이면 미국 역사가 먼저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 역사에 분류하는 것이고 KDC에 일본 역사가 먼저 나와 있다. 그러면 일본 역사에 선행규칙. 그 다음 반야신경, 법화경, 하엄경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 개 다 똑같이 다뤘어요. 세 개 다. 반야신경에 그러면은 어디에? 반야신경, 법화경, 하엄경. 불교 자료 중에서 어디에 어떤 경전이 먼저 나왔는지 거기다가 분류하면 됩니다. 선행규칙에 따라서. 그다음에 영독사전입니다. 영어하고 독일어가 있습니다. 분류표상 뭐가 먼저 와요? 영어가 먼저 오고 독일어가 나중에 옵니다. 근데 이거는 선행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 개의 주제지만. 영어, 독어 두 개의 주제지만 어디에 분류한다? 독일어 사전에 우선 분류한다. 그리고 나머지 영어를 보조 기호로 적용을 한다. 화산과 지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화산과 지진인데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을 때 두 개의 자료가 있어요.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어디에 포함됩니까, 여러분들? 네? 화산, 지진 따로 나왔지만 여러분들 보면 여기 화산도 있고 여기 지진도 있어요. 그죠? 근데 화산에 분류할까 지진에 분류할까 고민하지 말고 뭐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화산, 지진, 온수가스 뭐 합니까? 여기에 화산과 지진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위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원자로인데 이것도 어디에 분류합니까? 두 개의 상위 주제. 상위 주제에 뭐가 있어요? 원자력, 공학에 분류하면 됩니다.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저자가 강조한 분야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단순 그냥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3자 포괄 규칙을 적용하고 이 모두를 포함하는 500 과학에 분류합니다. 유교와 한국 문학이 있습니다. 유교가 어떻게 해요? 한국 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영향을 준 쪽과 받은 쪽이 있어요. 영향 관계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분류합니까? 유교에 분류하지 않고 한국 문학에 분류합니다. 영향을 받은 쪽에. 경제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입니다. 영향을 준 곳이 경제고 영향을 받은 곳이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경제학에 분류합니다. 두보라는 당나라 시인이 있습니다. 두보와 한국시 있습니다. 두보, 당나라 시인이 두보의 시가 두보의 시를 쓰는 어떤 경향이 우리나라 한국시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향관계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외적인 영향관계의 예외 사례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다 분류해야 됩니까? 두보에. 두보에 분류하거나 또는 두보가 활동했던 그 중국 그 시, 그러니까 중국 시, 당나라 시에다가 분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칸트가 있다 그러면은 칸트가 철학자겠죠. 독일의 철학자인데 많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한국 철학에 동양 철학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면 동양 철학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해야 됩니까? 칸트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칸트의 철학을 다루는 그 주제 배경에다가 분류해야 됩니다. 정보통신과 성범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구체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주제와 추상적인 주제. 정보통신보다가는 성범죄가 훨씬 더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봐도 되고 내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는 인과관계구나. 정보통신이 발달로 인해서 성범죄가 어떻게 교묘하게 더 진화하는지 이런 것을 진화라는 말은 하여간 변모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니까 정보통신에 분류하기보다는 성범죄에 분류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잘은 뭐냐 도로 건설이니까네 지진으로 인해 갖고 지진 때문에 도로가 더 붕괴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진을 고려한 뭐겠어요? 도로 건설, 그러니까 지진으로 인한 도로 붕괴에 대한 그러한 자료를 다루고 있다.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지진에 분류할 것인지 도로 붕괴나 도로 공학에 분류할 것인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진이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도로가 어떻게 붕괴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자료다. 그러면은 도로공학에 분류합니다.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성가 한국문학입니다. 이것은 구체성가 또는 추상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구체성과 추상성은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원인과 결과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저런 게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떤 자료가 구체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쪽에 더 어떤 포커싱을 둘 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 기준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이라는 젠입니다. 우리 선과 한국문화가 있는데 한국문화 안에 선이 있고 한국문화를 정의하기보다는 선을 정의하기는 선 하면 사람들이 딱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한국문화 하면은 두루뭉실 또는 하나로 정의하기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선에 분류하는 게 구체성과 추상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분히 선에 분류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학제적 복수, 복합, 혼합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개념 설명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자료가 분류표상 특정 주류와 강목을 넘어서는 복수 주제나 토픽 등을 다룬 경우에는 학제성 여부를 검토해서 분류한다라는 것이고 학제적 복수 주제는 분류표에 해당 학문이나 주제 아래에 학제적 기호가 있을 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제적 기호가 있을 때 학제적 기호를 하는 것이지 학제적 기호라는 것은 이렇게 멀티디스플리너리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호가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제적 기호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학제적 기호가 있다고 해서 저자가 강조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학제적 기호에 분류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해도 되고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강조한 분야가 없을 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기가 없으면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주기가 있으면은 뭐 할 수 있어요?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조한 것이 있으면은 강조한 주제가 없는 학제적 자료의 분류 경우는 학제적 기호가 있다면 거기에 분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관점을 다루고 있는데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 있으면은 학제적 기호를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강조한 것이 없을 때 학제적 기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제적 기호가 있다면 그 기호에 분류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제적 기호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뭘 봐야 되겠어요? 역량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또는 구체성과 그거와 관계인지 또는 선행규칙인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방금 얘기한 학제적 자료라도 저자가 특정 학문을 특정 관점을 강조한 경우에는 거기에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학제적 기호를 그럼 있으면 반드시 적용해야 되나? 아니요.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왜?
저자가 강조한 분야가 있을 경우에. 없다면 학제적 기호를 합니다. 여러 관점을 다. 근데 강조한 분야도 없고 학제적 기호도 없어요. 두 가지 다 없어요. 그럴 때는 뭘 한다? 영향관계, 인과관계, 선행규칙, 적용규칙 이 모든 거 앞서 설명한 잠재폭력 이러한 것을 다 고려해서 분류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주제와 기타 요소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이에 방금 설명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정리해서 수업 시작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다른 뭐 분류교 이런 개념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요거 분류를 실제 우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계속 이 부분은 내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해를 못했으면 또 책도 보셔야 되고 저한테 질문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10분 쉬고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한 15분에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질문, 쉬는 시간에 질문 없었어요? 네. 질문 하나씩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만들어 오라고는 안 했죠, 그죠? 네. 질문 없습니까? 음, 그러면 오늘 일단 수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있는 분은 언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료 분류의 걔네 규정에서부터 이 질문이 조금 폭발하게 되는 이 지점이 이쪽에서부터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별로 수업 끝나고 이렇게 제 시간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대면 수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여러 명이 줄 서서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DDC 분류하고 뭐 할 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서 제가 조금은 비대면이지만 똑같은 여러분들 궁금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묻다 보면은 다 오픈될 수도 있고 이래서 안 묻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다 이해하고 있어서 안 묻는 건지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네,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주로 이제 자료는 주제에 근거해서 분류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원칙의 예외 사항도 일부 종류의 강목이나 문항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단일 주제지만 관점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리고 주제가 즉 관점이 아니라 주제가 여러 개일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간에 어떤 상관계라고 했다는 관계가 있을 때, 뭐 인과관계든 역량관계든 또는 구체성과 또는 추상성의 관계 등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제가 두 개 이상일 때, 관점이 두 개 이상일 때, 그리고 강조한 분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 강조한 분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앞서까지는 전부 다 주제나 관점과 관련됐다 그러면은 이제는 주제와 기타 요소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제에 분류하는 것이 자료 분류의 원칙입니다. 근데 주제를 설명하는데 분명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가 동원된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타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기타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일 수 있냐? 지필 목적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요 독자층을 타겟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한 도구로 활용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도구와 주제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중점을 둘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느 게 도구고 어느 게 주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이론이고 어떤 것이 응용인지 자료를 다룰 때 봤을 때 주제 이론과 응용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게 이론 부분에 해당하고 어느 게 응용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가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와 목적을 다루고 있을 때 목적이 어떤 것인지 주제는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디에요? 주제에 분류해야 되는데 그럼 목적과 주제를 일단 우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법이나 원리나 수단이나 재료를 적용했는데 어떤 것이 주제고 어떤 것이 재료고 어떤 것이 기법이고 어떤 것이 원리인지 수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정 계층, 독자를 겨냥한 자료는 그 계층에 분류하는데 특정 사설을 위한 뭔가를 또는 경찰을 위한 뭔가를 경찰을 타겟층으로 사설을 타겟층으로 또는 간호사를 타겟층으로 해갖고 자료를 냈는데 근데 그 자료가 그 타겟층만 한테 중요한 자료일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료인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법, 원리, 수단, 재료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주제에 분류한다. 기법, 원리, 수단, 재료를 뭐 한다는 건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론과 응용을 함께 다룬 자료는 응용에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어느 게 이론인지 어느 게 응용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특정 계층을 겨냥했는데 이 자료가 특정 계층에만 한정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자료인지. 그러면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자료면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좋지 않겠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요. 앞에 있는 모든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칙을 뭐 하는 건 내가 분류를 했을 때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요구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분류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규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분류 도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모든 게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제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고, 주제에 대한 지식이 단시간에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시간에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경험이 또한 중요하고. 분류를 하면서 처음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놓쳤구나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류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류나 목록, 자료, 조직 분야에 있을 업무는 계속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계속성과 경험의 축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KDC 사용하고 DD 사용하면 일부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점점 해야 이것이 전체적으로 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와 기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경제학 돼 있고, 그 다음에 체육심리학 또는 군사공학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여기 음영으로 처리된, 그래서 어떤 부분이겠어요? 이거는, 이 자료는 앞의 내용에서 어떤 것이에요? 자료가 주제의 이론과 응용을 함께 다룬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료의 뭐에는 이론과 응용을 함께 다룬 자료입니다. 수리경제학 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응용을 다뤘어요. 그죠? 이론과 응용. 그럼 이론과 응용을 다루면 어디에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응용에 분류하라고. 이거는 압니다. 이 원칙은 알아요. 이 원칙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이론과 응용을 다룬 자료는 응용에 분류하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분류해야 되겠어요? 그럼 수리경제학, 뭐가 이론이고 뭐가 응용인지. 체육심리학, 뭐가 이론이고 뭐가 응용인지. 군사공학, 뭐가 이론이고 뭐가 응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에 분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응용했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리경제학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학의 수학적 원리에 이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분류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체육심리학, 체육의 심리학을 응용했습니다. 어디다 분류해요? 군사공학 어디다 분류해요? 공학에 이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응용을 다뤘을 때 어느 게 이론이고 어느 게 응용인지를 판단해야 돼. 한번 수리경제학 또는 체육심리학 두 개 중에 밑에 거는 빼고 군사공학 빼고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거 위에 거는 조금 애매하듯지만 군사공학 하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론은 군사와 관련된 자료예요. 근데 그거를 뭐에 응용으로 공학적으로 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에 분류했습니다. 체육에 뭐게요? 여러분들 심리학을 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를 봅시다. 그 다음 경제학의 수학적 원리입니다. 수리 경제학인데 경제학에 뭘 응용을 한 겁니까? 네. 수리 경제학을, 그러니까 수학적 원리를 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학적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뭘 한 겁니까? 경제학에 응용을 한 것입니다. 심리학적 이론을, 심리학적 방법론을 가져와 가지고 어디에 체육에 응용을 한 것입니다. 심리학이 아니라 수학이 아니라 뭐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론들 등 거기에 관련되는 원리들을 가져와서 경제학에 한번 응용을 해봤고 체육에도 응용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영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영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니까 이것은 언어에 있어 가지고 어디다 분류하냐 하면은 영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은 우리가 한국어 있을 때 이것을 분류하려고 하면은 영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예요. 그죠? 어휘. 그러면 영어를 분류할 때 한국어를 분류할 때 어원에도 분류할 수 있고 어휘에도 분류할 수 있고 회화에도 분류할 수 있고 사전에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어원에 분류할 수 있고 어휘에 분류할 수 있고 회화에도 분류할 수 있고 사전에도 분류할 수 있고 뭐 역사 이런 것을 방언에도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주제에 분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어디에 영어의 어휘에 분류해야 돼요. 그죠? 영어의 어휘에 분류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영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목적이, 저술 목적이 뭘 하는가? 영어 교육에 빡 힘을 줬어요. 네. 그래서 어디다 분류하는가? 영어의 어휘에 분류하는 것보다는 영어 교육에다가 분류하는가? 저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자 간호를 위한 의학 지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이 뭐겠어요? 의학. 기초 지식입니다. 의학 기초 지식이니까 의학에 분류합니다. 저술 목적이. 그다음에 가요 반세기에 나타난 한국사 되어 있습니다. 한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갖다 썼어요? 가요를 갖다 썼습니다. 가요를 뭘까? 도구화했습니다. 그죠? 네. 한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요를 재료로 사용했을 수도 있고 수단으로 사용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분류하는가? 한국사에 분류하지 한국 가요에 분류하지 않은 한국 포크송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초파리의 유전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어요? 초파리를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파리라는 동물에 분류하지 않고 어디다 분류합니까? 유전학에다가 분류합니다. 요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그 앞에 그것을 외우는 건 기본이고 그 외우는 걸 이 자료에 적용해 갖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찰관을 위한 회화입니다. 특정 계층을 겨냥을 한 회화 자료집입니다. 그죠? 근데 경찰관을 위한 회화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매우 유용할까? 그냥 그러니까 여기 영어 회화에다가 이 자료를 분류할 것인가? 아니면 경찰과 관련된 경찰에다가 경찰 업무에다 분류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경찰 업무에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들만 보게 되는 것이고 경찰과 관련되는 사람은 보는 것이고 여기에 회화에다 분류하면 그러니까 영어 회화에 관심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관을 위한 회화는 일반 사람들이 전혀 별로 일상생활 살면서 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관을 위한 경찰 업무에다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곡자를 위한 컴퓨터 조작법인데 이게 뭐 꼭 음악 작곡자를 위한 음악 작곡자한테만 특화된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 조작법이니까 다른 것인지 음악을 위한 그냥 모든 것인지 컴퓨터 작곡법인지 이런 거니까 작곡자에 분류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분류하는 것을 다른 컴퓨터 작곡에 분류하는 게 낫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를 위한 일러스트 생리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간호사 업무에 간호사에다 딱 분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생리학 관련 자료를 볼 때 보면은 이 자료를 봐도 도움이 될 것인지 그냥 일반인도 충분히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자료인지 간호사한테 너무 특화된 자료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자료인데 그 자료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일반인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자료있겠다에 따라 가지고 본질적인 주제에 분류하는지 아니면 그 특정 계층에 분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 자료를 우리가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기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알죠? 우리 인물의 생애, 행적, 이력, 뭐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일생을 기술한 자료로 자서전이나 해상록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정기 자료를 우리 쪽에서는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각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는 총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영어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individual입니다. 그죠? 여기는 collected입니다. 여러분들 뭐 했어요? collected는 합해진이고 합해진 전기자료고 여기는 개별 전기자료입니다. 개별 전기자료라니까 그럼 한 사람만 쓴 거냐?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까지는 각전이라고 하고 세 사람 이상은 총전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각전의 경우와 그러니까 두 사람 이하를 다루고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세 사람 이상을 다루고 있는 총전에 대한 분류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나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전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기자료 여러분들이 보면은 전기자료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경우도 있지만 전기자료를 한 곳에 다 모아두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칸트의 생애는 철학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자서전은 어디에 심리학에 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랑가라단의 자서전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문헌정보학에 가 있겠죠. 그래서 각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멜빌 듀이에 대한 자서전은 문헌정보학에 가 있고 존 듀이에 관한 자서전은 교육학에 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각 피전자 즉 거기에서 기술된 사람, 대상이 된 사람이 주로 활동한 분야라든가 주요 경력이나 학문적 배경을 미안합니다. 기분이 아니라 기준으로 적합한 주제에 분류합니다. 근데 피전자가 2명일 때가 있죠. 그죠? 2명일 때는 혹시 뭐 여러분들 가끔씩 옛날에 우리나라 고전 자료 보면은 인물전 보면은 한 사람 이제 하나로 한 책을 구성하기 쉬워서 수월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많으면 하나를 하지만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 한 책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는 강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분류하고 근데 두 사람 돼 있는데 강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첫 번째 쓰인 사람한테 분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 사람이 막 나오기는 했어요. 여러 사람이 막 나오기는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여러 사람이 동원된 거는 무엇 때문에 동원됐어요? 한 사람하고의 인간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 뭐 또는 왼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순신의 자서전을 하면서 뭐 그때의 그 선조도
되고 그때의 그 시대에 뭐 반대했던 사람, 원균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막 기술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포커싱은 누구예요? 이순신일 수 있죠. 그죠? 이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됐고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 뿐이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간집이 있어요. 그죠? 서간집. 이제 서간집을 쓰는데 편집글이죠. 그죠? 편집글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학가가 쓴 편집글이다. 문학가가 박완서라는 사람이 이제 소설가인데 또는 박경리라는 사람이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서간집을 썼다. 이거는 어디다 분류해요? 문학 자료에 분류합니다. 문학에서 서간집에 분류합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아들한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서간집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자료다. 그럼 그거는 어디다 분류합니까? 정약용에 분류합니다. 정약용이 그 학문적 배경이 어디겠어요? 만약에 사회학 쪽에 또는 행정학 쪽에 다 하면은 거기에 분류하는 것이지 어디에 분류하지 않는다? 문학에 분류하지 않는다. 정약용을 문학가로 보기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전일 수 있어요. 각전일 수는 있는데 어떤 왕이라든가 또는 황제라든가 군주라든가 대통령이 수상, 총리 뭐 각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대통령 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과거냐 요즘이냐 과거에는 왕이나 황제라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상이라고 총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 각전이죠. 만약에 마오쩌둥 같은 사람 뭐 또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나라로 하면 박정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전기 자료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다 합니까? 그 나라의 역사에 분류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에 분류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그 사람이 활동한 배경이 없잖아요. 주제적 배경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다 분류합니까? 오바마가 만약에 클린턴한테서 썼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변호사로서 했어요. 활동을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디다 법학에 분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다 분류해요? 미국 역사에 분류합니다. 미국 역사의 어떤 시대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전을 합니다. 총전은 근데 총전이 특정 주제로 한정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가능할 수 있어요. 특정 주제로 한정된 총전은 그 주제에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심리학에 영향을 미친 또는 심리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 5명을 쭉 할 수도 있고 지금의 문헌정보학이 되기까지 어떤 분류표를 작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서 5명, 10명을 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 문헌정보학, 심리학. 현대 교육학을 뭐 지금까지 이끌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했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학파가 시카고 학파에 뭐 경제학에서 시카고 학파에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뤘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로 한정된 총전은 그 주제에 분류합니다. 경제학에, 문헌정보학에. 그런데 특정 주제로 한정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특정 주제로 한정되기 쉽고 대한민국 인물사전, 대한민국 또는 1980년대 인물사전, 70년대 인물사전 이렇게 여러 주제 분야의 인물을 모은 전기 그런 사람들 전기라고 우리 전기 자료는 인물사전도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인물을 모은 전기는 역사 아래에 우리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900번 때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지리,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 정기 이렇게 있습니다. 3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역사 아래에 일반 정기
여기에다가 분류합니다. 정기 자료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한국가의 통치자에 대한 종전, 통치자를 뭐 여러 명을 모아죠. 뭐 역대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는 총전이죠. 조선 왕조의 그 왕들에 대해서 쭉 다룬 그런 총전은 그 국가의 역사에 조선 왕조에 분류한 조선 역사에 분류하는 고려시대 역사에 분류하는 것이고 미국의 역사에 분류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역사에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의 역사에 분류한다. 총전과 각전이 어떻게 다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성 과학자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 명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총전이지만 뭔가 특정 주제로 한정된 총전입니다. 어디에 분류합니까? 과학에 분류합니다. 과학에 분류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자료는 정기 자료라는 걸 다 추가를 합니다. 형식에 대해서 이 자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건 주제고 이거는 이 자료가 갖는 정기라는 정기 자료의 형식을 갖고 있다라는 보조 기호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베토벤입니다. 음악에 분류합니다. 주제 배경에. 그 다음에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니까 어떻게 기업가에 분류합니다. 경영학에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니까 강조한 사람에 하면 됩니다. 앞에 나온 사람, 뒤에 나오는 뭐 둘 다 해야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는 만약에 여기에 고우와 그 다음에 로댕의 인물 비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댕이라고 하면은 그죠? 그럼 어떻게 강조한 사람이 있으면은 로댕을 강조했으면 어디다 분류합니까? 조각에 분류하겠죠. 안슈타인과 제자들입니다. 안슈타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끌어다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에 분류합니까? 안슈타인 물리학에 분류합니다. 여기 서간집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서간집은 문학 서간집이니까 어디다 분류합니까? 문학에 분류합니다. 800번째. 다윈의 서간집입니다. 다윈은 뭐 하는 것이에요? 진화론이죠. 진화론을 쓴 사람이고 그러면은 생물학인가요? 생물학에 분류합니다. 서간집이라고 해서 문학에 분류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 뭐라고요? 한국 역사에 분류합니다. 왕, 대통령, 군주기 때문에. 스포츠 인물 대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제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스포츠. 노벨 문학상 작가입니다. 총전인데 뭐겠어요, 여러분들? 문학과 관련되니까 주제 배경이 문학. 인명사정 여선 정기 뭐일까네 주제를 넘나드는 것이죠. 그죠? 어떤 특정 주제에 뭐 하지 않아요? 한정되지 않아요. 한정되지 않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분류한다? 일반 정기, 일반 정기. 조선 왕조 사람들 제왕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다 넘나들어요. 그죠? 그 조선 왕조의 왕들에 대해서 다 간략하게 설명해 놨거나 뭐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놨던 그거 어디다 분류한다? 한국사. 아까 여기도 있죠. 박정희 대통령. 어쨌든 간에 왕이나 뭐에 왕에 대해서 통치자에 대해서 한 명을 다뤘든 두 명을 다뤘든 10명을 다뤘든 다 어디다 분류한다? 그 나라의 역사에 분류합니다. 맞습니다.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원작과 관련 저작을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분류 규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고 하죠? 연습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올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해보시고 또 내일 수업 시간에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이거 하면서 이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원작과 관련 저작, 그 다음에 특별규정, 청소와 다공번, 그 다음에 특별규정 보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엄청 간단한 질문 딱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 그 주제가 세 개 이상일 때, 뭐, 그 포괄 규칙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제로 규칙 얘기할 때, 예. 어, 이 제로 규칙이 대체 뭔 느낌으로 적용된 규칙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 재료 규칙은 설명하려면은 제가 조금 음, 저거해서 나중에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 보면은 이제 어떤 주제가 어떤 자료가 두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또는 복합 주제 뭐 여러 개를 다룰 수 있고 있는데 그것을 이 자료를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예, 했더니만 이 자료가 분류될 수 있는 곳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세 군데면 이 세 개가 다 뭐 어떤 거예요? 다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분류해도 다 된다. 올바르다. 예, 다 된다. 그럴 때 이 분류 번호가 0을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는 또는 0을 두 개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는 한 개 포함하고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또는 0을 이 0 이외에 1에서 9까지의 번호가 있는 것을 하라는 거죠. 뒷번호에서. 번호를 비교했을 때, 번호를 비교했을 때 여기에서 번호가 만약에 326.5905가 있고 그 다음에 326.571이 있고 그 다음에 328.58 001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세 가지 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거냐? 이거보다는 얘를 선택을 하고 얘보다는 1, 얘를 선택. 2번을 선택하고. 네. 아, 그게 재료 규칙입니다. 그냥 0을 피하는데 이유는 나중에 그러면 따로 더 수업으로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거고. 없어요. 이유는 이유는 없어요? 분류 0을 피하는 게 0이라는 것이 분류 번호에서 0이 좋지 않다라는 인식이에요. 네. 분류 번호에서 0은 우리가 의미 없이 쓰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000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총류잖아요. 그죠? 총류고, 총류는 어떤 주제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아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분류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분류는 나중에 가면니까는 본편은 0이 없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00, 뭐 400 하지만 321, 뭐 323 이런 식으로 본편은 그 가운데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분류 기호가 000, 100 이럴 때만은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서 0이 사용되는 용도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본표와 뭐 하는 것이에요. 다른 보조표를 뭐 할 때, 합할 때, 그러니까 조합할 때 이것이 어떤 다른 분류 기호와 충돌이 생길 경우를 대비를 해서 패식 기호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를 보조 기호를 패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패시설 적용하기 위해서 또 그런데 패시설 적용하려니까 기존의 분류 번호에 이미 존재하는 분류 번호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충돌이 충돌. 생겨가지고 패식 기호 0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를 추가했는데도 충돌되면 두 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호는 약간의 패식 기호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러한 0이 많은 것을 기호를 회피하려는 이제 방식으로 이게 0이 있을 경우에 이게 패식 기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류 기호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0이 없을수록 좀 네, 알아보기 편하고 예, 완결성 있는 그 그렇죠. 제로 규칙으로 부여된 번호란 거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0을 피하는 게 더 좋다. 네, 네,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Record